자음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쵸? 모음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제가 이중모음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교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뭐 음꺾기랑 비음화랑 유음화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까지 마지막에 제가 막 거의 광대짓 하면서 막 패드립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교체 부분을 싹 다 마무리할 거예요. 사실 여기만 교체 부분만 끝나도 나머지는 금방이에요. 뭐 축약, 뭐 탈락, 뭐 첨가 조금 더 있긴 한데 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왜 비음화의 예에 왜 이런 게 있냐? 왜 이런 게 있냐? 왜 이런 식으로 바뀌냐? 라고 물어봤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 비음화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기에 다른 우리가 아직까진 다루지 않은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서 적용이 된 다음에 비음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하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동화 쭉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자음 동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동화가 일단 뭐였죠?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서 하나의 성질로 바뀌는 거였죠? 맞죠? 그게 동화였죠? 자음 동화는 그게 어디 내에서만 이루어지고요? 자음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죠? 그럼 모음도 모음 내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그럼 우리가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음 플러스 모음 동화.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음과 모음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동화 현상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거밖에 없어요. 구교음화가 있는데 요건 저희가 미니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다면은 네, 그때 선지로 이제 나왔었던 그 기억나세요 혹시? 미니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구교음화 때문에 틀렸던 거 하나 있었는데 왜 축약이 왜 저렇게 되냐 이러면서 이거 축약 아니냐고 막 기억 안 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자, 일단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개만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보면은 이렇게만 봐요. 얘가 이렇게 된다 라고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얘들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걸 굳이 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반드시 뭐가 동반해야 되냐면은 얘가 동반해야 돼요. 네, 이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얘기는 좀 해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열이 들어간 부분까지도 포함이에요. 반모음 이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저 구개음화가 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야가 될 수도 있고 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중 모음들도 넣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얘기가 드러날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의 조건이 뭐라는 거야?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형식 형태소. 야, 형식 형태소가 뭐였죠? 인서야? 네? 뭐가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요? 네,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그럼 우리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문법적 의미가 있는 부분들. 그죠? 거기엔 뭐뭐가 있었죠? 뭐뭐가 있었죠? 가은아? 여보세요? 가은아? 뭐가 있었죠? 형식 형태소? 세 가지 있었어요. 조사. 오,
거의 뭐 난 무슨 빠르기가 거의 뭐 래퍼 수준입니다. 아무튼 예. 제대로 잘 외우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사. 그쵸, 접사. 그리고 어미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실질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에 저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봐봐요. 굳이해서 이 2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혼자서 쓸 수 있는 애예요? 혼자서 의미가 있는 애예요? 2만 봤을 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이 해서 이 친구도 뜻이 없는 친구죠? 여러분들 국외음화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바뀌는 양상만 찾아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동반이 되어야만 요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요게 아마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얘가 왜 국외음화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국외음화 중에서도 경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잠깐 자음 체계표 한번 보실까요? (105페이지) 잠깐만 펴보세요. 자, 우리 디귿티귿 다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라고 적혀있죠 거기에? 잇몸 소리로 돼 있죠, 그쵸? 잇몸으로 돼 있죠? 근데 자, 지읒치읒 같은 경우 어디 돼 있어요? 경국의 음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상이 잇몸 소리에서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음화는 이렇게 판단해 주셔도 됩니다. 자, 물론 디귿인 친구는 계속 지읒으로 일관되게 갈 것이고 티읕인 친구들은 일관되게 치읒으로 그대로 갑니다. 왜? 뭐 차이야?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차이죠. 그쵸? 자, 그거 말고도 뭐 더 예가 있다면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그대로 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형태만 외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되게 국외음악 관련해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얘는 두 가지로 발음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국외음악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요렇게는 가능하겠죠? 그죠? 이거 하나 있죠?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 이 두 차이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요? 국외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 부분이 형식 형태 소일 때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 부분은 얘가 뜻이 없다라는 얘기겠네? 맞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여기 부분에서는 조사로 작용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식 형태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도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 방금 있었던 조건에 딱 들어맞아서 이렇게 발음이 됐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란 얘기겠네요. 맞죠? 여기 형식 형태소에서 이렇게 딱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랑이라는 일종의 단위 명사가 있습니다. 그 밭을 갈 때 한이랑 두이랑 세이랑 이런 식으로 일종의 땅의 크기 정도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질 때는 얘가 실질 형태소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 인서 괜찮아? 네. 자,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은, 그럼 얘는요, 이 둘 다
뜻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집일같이 이 현상이 들어갑니다. 첨가라는 현상이 들어가요. 첨가라는 현상이 들어가서 없었던 이응의 니은으로 바뀌고 얘도 원래는 국외음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얘는 음국규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맞죠? 그럼 얘를 디귿으로 만든 다음에 얘도 니은 디귿을 만났기 때문에 비음화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갖고 가세요. 그냥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형식 형태소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자, 끌까요? 더우세요? 그죠?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저 분명 겨울인데 여기 약간 겨터파크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거 구경만 이해되셨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된소리 대기 나왔어요. 된소리 대기. 우리 교체에서 얘까지만 하면 다 끝납니다. 교체는 여기 끝나요. 자, 된소리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쌍자음이죠. 그죠? 자, 여기서 문제. 자, 얘 하나는요, 음가가 몇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몇 개? 두 개요? 두 개? 자, 두 개다 손. 어쨌든 두 개? 나머지는 다 한 개예요? 그럼 두 개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랑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다시 자음 체계 보세요. 배구 패치 다시 펴봐. 자, 자음 체계의 표라는 거는 걔가 하나의 자음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된 된소리는요, 음가가 한 개입니다. 얘는 이거 아니고요. 음운의 개수가 음가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얘 말고도 얘든 뭐 아니면은 요런 친구든 다 요런 애들은 죄다 음가가 한 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얘를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럼 요 현상이 뭐라는 거야? 교체야 탈락이야? 교체가 되어야 맞죠. 왜?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 음가가 한 개였으니까. 그죠? 이 음가가 한 개니까 교체예요. 근데 다만 이거 말고 음가가 두 개인 경우도 있죠. 그거는 된소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은 뭐 이런 거, 이런 친구들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음가가 두 개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요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만 지워도 될까요? 여기만? 요 앞에 것만? 네. 자, 된소리 대기는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메커니즘이. 자, 이렇다면은 이런 친구. 자, 얘 발음 어떻게 하죠? 밥이라고 하죠. 자, 어떤 된소리 대기는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된소리 대기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러한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기준 잡기가 쉽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요건 아쉽게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가요. 이 친구한테 영향을 받게 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된소리가 돼요. 자, 이걸 기준으로 요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국밥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 기억, 디귿, 비읍 중에 얘가 존재했습니다. 맞죠? 맞죠? 이거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뒷자음 중에 비읍이 존재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그대로 된소리로 바꾼다. 가 기본형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또 다른 것들 적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쵸?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얘는 한번 그냥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먼저 적용해 봐야 될까요? 적용해야 될 거 있지 않아? 좀 거슬리는 애 하나 있지 않아? 시옷 거슬리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봐.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된소리 되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일단 있습니다. 거슬리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은 이제 일단 뭐가 들어가요? 음끝규가 들어갔죠. 요게 한번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또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켜봐야 되죠. 기억 디귿법 중에 디귿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애가 얘가 있죠. 얘가 뭐가 된다고? 끝에 있는 애가 뭐가 된다고? 된소리가 된다고 했으니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거기 표에도 똑같아 있습니다. 네, 덮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거슬리는 친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가 있었냐? 그쵸. 피읍이 일단 거슬릴 겁니다. 그쵸. 그럼 일단 뭘로 한번 바꿔줘요? 비읍으로 한번 바꿔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적용 그대로 되죠. 그래서 얘도 최종형은 요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표에서는 받침이 보니까 또 되게 무수하게 많아.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귀찮게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될까? 우리는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자, 거기에 지금 기억 같은 경우 옆에 받침이 뭐 쌍기역이든 키역이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공이 가능해요. 뭘로 가공을 가능할까? 적어도 앞에 있는 부분은 뭘 통해서? 음끝규를 통해서. 맞죠? 음끝규를 통해서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저 누구야? 자음군 같은 경우는 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겠죠. 없어진 상태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자음들을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음규구나 자음군 단순화나 뭐 축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거르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음극규랑 비음화랑 이거 한 번에 설명할 때 그 기억, 디귿, 비읍인 친구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었냐면은 대표음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대표음으로만 바뀌는 애들인 거예요. 이거 납득되세요? 괜찮아, 민성이? 안 돼? 뭐가 안 돼? 안 돼?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야. 억울 끌지 마. 제가 그때 이거 했었잖아요. 좋은 방법이나 위치 등으로 얘기해서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 친구들이 대표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다른 자음이 오더라도 이 세 개로만 발음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으세요? 너 없어? 모르겠어? 알겠어? 두 번째지? 세 번째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좀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용언, 어간, 말음. 말이 참 어렵게 돼 있지만 결론은 뭐야? 용언에 어간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 용언인 경우. 용언인 경우. 용언인 경우에 어떤 경우냐? 이런 친구. 니은이나 미음일 때. 얘가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얘는 뭘로 발음해야 돼요? 신고? 그거 하나야? 지호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 그치? 신고 말고 한 번 다른 발음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왜? 하고 싶은 말 질러. 신고? 뭐라는 거야? 자, 얘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도 발음 가능하지만 어떻게도 발음 가능하냐? 이렇게도 발음 가능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신고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신고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신발을 신고랑 너 신고. 아니 여러분들이 가끔 하시잖아요, 그쵸? 롤 하시든 뭘 하시든 갑자기 좀 내가 부모님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내 부모님을 안 지켜주는 말들을 한다. 그럼 거기다 문의하시잖아요. 자, 그 둘이 차이가 뭐예요? 품사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뭐야? 그쵸? 여기 명사예요, 그쵸? 명사는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 봐봐. 아마 대부분 까먹었겠지만 우리가 품사든 뭐 합성어든 뭐 이런 것들 그래도 한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기억하시는 겁니다. 익숙하잖아. 익숙하기만 해요. 익숙한 것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뭔 말인지는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말 그대로 뭐기 때문에 용언으로서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얘는 그것이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용언, 어간, 말음 뭐일 때? 니은 혹은 미음일 때 이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된소리로 바뀌래. 자, 이번엔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고요. 자, 얘는 일단 뭘 먼저 빼줄까? 물론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뭐 대충 가락은 아실 겁니다. 제일 거슬리는 게 일단 리을 미음이 거슬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한 번 더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된소리 되기 중에 두 번째예요. 어떤 경우? 우리가 구분하기 쉽잖아. 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언이라고. 자, 그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요거는 알아는 두세요. 자, 어감 받침 중에 리을 비읍과 리을 티읕이 있긴 한데 저는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 부분은 사실 뭐가 먼저 동반이 되어야 돼. 사실은 자음군 단순화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 표상으로 보면요. 자, 저까지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맞죠? 맞아요. 응. 이를테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발음을 각각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근데요,
이거 한차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좀 답이 없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은 적어도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는 한자를 그래도 제시는 해줍니다. 보통은. 자,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드릴 겁니다. 프린트들을 드릴 건데 이 프린터에서 요거랑 관련된 예시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의고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신에 비해 상당히 친절한 편이에요. 나름대로 보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네, 머리가 정말 좀 좋으시다 아니면 국어적인 감각이 있으시다 하면 보기 보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신은 그런 걸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프린트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예시들 기준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관형사형 어미인 경우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 누가? 리을이 얘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는 얘기는 자, 요거 뒤에 뭐가 나올 확률이 커요?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어. 뒤에 뭐가 나올까? 그죠? 체온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 그럼 저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자, 요런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시옷이 거슬려요? 시옷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겨요? 디귿으로 의견이 분분하죠? 왜냐? 우리는 아직 이 얘기를 안 했죠? 연음현상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시옷은요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없어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얘가 지금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죠. 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꾸며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할 것을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졸라 거슬려가지고 얘 원래 디귿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넘기시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오늘? 장난이에요. 자, 왜 이게 옮겨지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 딱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연음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음현상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 옮겨지는 거예요. 의문이 단순히 옮겨지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옮겨지는 거니까 얘는 의문 현상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인서 씨. 의문 현상일까요? 방금 당신이 말한 이 시옷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는 의문의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뭘 것 같아? 현상? 너는요? 수연이 현상? 현상? 아니다 없어요? 혹시? 아니다 없어. 일단 손 들어 보기야. 왜인데? 왜? 이응이 들어가는 거니까. 잠깐 여기까지 나와서 좋아. 처음으로 대답을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응과 관련된 뭔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딱 완성이 되면 연음현상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유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응과 관련된 거 기억 안 나세요? 요거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 초성에 오는
이응은. 그렇지. 음가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음운 현상인 교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단순히 시옷이 저쪽으로 위치만 바뀔 뿐이니까 얘는 음운 현상이 아닙니다. 네. 자, 그냥 자 극단적으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물론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것만 가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음가가 몇 개? 초성, 중성, 종성 다 존재하죠. 얘 존재 안 하니까 퇴고, 요렇게 나누니까 얘는 총 5개죠. 얘도 그대로 갖고 하면은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초성, 중성, 종성 다 있으니까 5개. 똑같죠? 음의 S가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응은 애초에 음가가 없기 때문에 교체도 불가능한 상황. 알겠죠? 얘는 요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 연음 현상. 음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틀리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얘도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조건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종성이 뭘로 끝나야 될까요? 자음으로 끝나야겠죠. 어디에 있는 종성이? 어디에 있는 종성이? 연음이 적용되는 앞부분, 그죠? 앞 글자의 종성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요, 뒤에 결합되는 부분들은 초성이 존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존재하면 안 돼요. 뒤에는 초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하시면 안 돼. 뒤에 초성이 이음으로 시작된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발음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어느 경우에만 가능하냐?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형식, 형태, 소일 때 연음 현상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거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부분이 있다 하면. 자, 이를테면.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얘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얘 성분이 뭐야? 얘 성분이 뭐죠? 조사죠? 조사 형식 형태소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아, 얘 거슬려! 안 돼. 이거 안 돼요. 꼬디 이딴 거 안 돼요. 그냥 얘는 고지 그대로 넘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변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넘기시면 된다. 왜? 얘가 뭐니까? 조사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꽃칩이라고 해? 꽃칩? 콘칩이야? 뭐 꼬북칩이야? 뭐야? 어쩌라고?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잎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죠. 그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나 얘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뭘 바꿔줘? 일단 치읓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첨가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먼저 해야 되죠. 니은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치읓에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슬리는 거 있어요? 있죠. 그쵸. 디귿 니은이 거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겠죠? 맞죠?
그럼 연음현상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와야 된다? 형식, 형태소가 와야만 연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얘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의문현상이 아니다. 라는 거. 아까 우리가 된소리 그 어간말음 요 얘기를 하다가요. 조금 이게 왜 저게 있지라는 의심을 잠깐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감 받침 얘기가 나온다고? 자,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끌어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기본형을 먼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기본형을 먼저 제시해드린 부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넓게랑 떨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있는 건 적용하실 필요가 없어.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기본형. 우리가 비록 자음군이지만 뭐가 있어요? 비읍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이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 부분이 얘한테 작용을 해서 일단 먼저 뭘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얘가 거슬리는 친구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로만 보면은 왜? 리을이 얘한테 리을이 기억한테 영향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 그쵸? 충분히 그렇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봤을 때. 맞아요? 맞아? 이거 적용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많이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계시지? 눈이 아파요? 제가 좀 눈이 부시나? 죄송합니다. 머리가 부시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머리가 빛나고 자, 그 밑에도 같은 양상입니다. 자, 그 112페이지에 어감 받침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리을 티읕 보시면요. 할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티귿은 결론적으로 어디 계열이에요? 어디 계열이야? 디귿 계열이에요. 디귿 계열이니까 얘도 똑같이 기본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보통 요거를 설명하실 때 약간 좀 불규칙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일단 세게 하나 기준을 태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아닌데 된 소리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죽으시면 안 돼요? 괜찮으시죠? 네. 뭐 누구만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약간 죽을락 말락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기준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가 된소리 대기는 크게 네 유형이 있습니다. 네 유형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네 유형대로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외우기 어려우시다. 분명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음 하나하나 언제 외우고 자빠져 있을 거예요. 좀 짜증 나잖아.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가 또 광대짓 해야죠. 뭐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라면 제가 좀 다소 민망하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거 볼게요. 진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웃죠? 아는 거예요? 느낌 알아? 알아 몰라? 몰라? 왜 웃어? 깜짝. 원래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제가 더 민망해져요. 자, 이거 봐봐요. 그냥. 자. 웃지 왜 그래? 왜 웃자? 아이씨, 야, 내가 안 되잖아. 이러면은 내가 기대하지 말라고. 구두 봐. 구두 보라고. 그거 맞겠지? 들어봤지 어디서? 근데 그거 말고는 효율적인 게 없어. 난 가성비를 매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성비 있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누가 얘기해주면 뭐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는데 왜 웃어? 이쯤 되면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개그맨이 아닐까. 지금, 어쨌든, 야, 구두 벗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뭐, 요거 때문에 그래? 뭐, 이거 어떻게 외우셔야 될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만으로 할게요. 예,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이상 하진 않게. 저도 약간 도파민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만 구두 사줘는 너무 재미없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예. 그렇게 외우시던가. 뭐 너만 사줘 아니면은 인성 파탄자의 새끼예요. 그냥 얘는 구두 성애전데 이 새끼는 인성이 파탄난 새끼라 님이 왜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웃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사귀었는데 막 보면서 님이 가방 모르는 거죠. 그럼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뭐든지 다 받고 싶어 해. 다 사줘! 다 사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새끼는 야 살짝 돌은 구두 성애자야. 다 구두 벗어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내가 작은 희생이 맞는지 모르겠어. 작은 희생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의 광대짓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다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다면, 전 언제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참. 자,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당부 드릴 거. 아니 제가 광대짓 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외워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외워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는 존나 중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중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거 기억 안 나고 나 사줘! 이러면 안 된대요. 큰일 납니다. 빵점 처리될 수 있어요. 분명 1등급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7등급이 될 수도 7등급이 없군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5등급이 될 수 있겠네요. 안 됩니다. 알겠죠? 갑자기 현타가 좀 빡 오긴 하는데 네. 자, 그럼 우리가 아무튼 교체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의문이었던 부분들, 잠깐 이제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 아까 집일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반리랑도 있었는데 얘가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됐는지가 좀 아직 좀 찜찜하실 거야. 그쵸? 여러분들 찜찜하면 못 참잖아. 그쵸?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휴지로 안 닦거나 아니면 비데를 하든 휴지로 안 닦거나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한번 긁어주고 갈게요. 뭘 긁어줘?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주고 갈게요. 여기 다 적으신 거죠? 적으신 거 맞죠? 요 표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자, 우리 빠르게 첨가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첨가. 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이런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첨가 중에서 딱 이것만 할 거예요. 원래 다른 사이소리 현상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것만 먼저 할 겁니다. 자,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요런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패턴만 파악하시면 끝나.
뭐냐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복합어일 때랑 가능합니다. 복합어가 뭐였죠, 근데? 머릿속에서 리셋이 되셨겠죠. 복합어는 우선 종류가 다시 파생어랑 합성어로 나눠질 겁니다. 요건 이제 기억나시죠? 이 정도는. 그쵸? 맞아요? 자, 파생어는 뭐랑 뭐에 합쳐진 거죠? 뭐라고요? 뭐?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접사랑. 네, 맞아요. 그쵸? 요런 꼴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접사가 앞에 둬도 상관없어요. 접사 어근에도 상관없습니다. 합성어 같은 경우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죠, 수민아? 뭐랑 뭐랑 합쳐진 거죠? 한번 눈치껏 해보세요. 여기 눈치껏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찾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뭐랑 뭐? 어근? 어근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잖아. 그죠? 그럼 됐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린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얘 나눌 수 있죠? 맨입. 그죠? 뭐랑 뭐? 얘랑 얘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얘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무슨 의미? 뭔 의미? 얘 봐. 뭐야? 없어? 이거 궁금해서 그런 거. 뭐 있어? 이때문에 빨리 자신 있게 얘기해봐. 뭐 남자 맨이야? 응.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척이 없으니까 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맨입의 뜻이 뭐야? 입은 입인데 딱히 아무것도 없는 입을 얘기하는 단순히 의미부가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얘는 접사겠죠, 그쵸?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요 말에서 복합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패턴이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을까? 한과 여름으로 나눌 수 있죠? 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물약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죠. 물과 약으로 나눠지죠? 맞죠? 솜이불도 뭐랑 뭐로? 솜, 이불로 나눠지죠. 그쵸? 자, 요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일단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이거 돼야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얘네들 중에서 뒤에 오는 말 중에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얘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공통점, 초성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맞죠? 맞죠? 맞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니은이 첨가가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자, 얘 방금 요 두 조건 둘 다 만족하니까 이렇게 가능하시죠?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 요거 조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이 5개 중에 여 있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할게요. 자, 얘도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 되고 그 다음에 이하요 중에 얘 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됐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얘도 방금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끝?
여러분들 왜 하나를 하면 하나를 까먹고 그 다음 거라면 또 그 다음 걸 까먹는 거죠? 거슬리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새끼 거슬리잖아. 우리 유만은 오로지 뭐에만 가능해서 니은과 리을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는 유말을 한 번 더 적용해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아까 우리 국외음화 설명하면서 이 얘기 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까 요거는 국외음화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쵸? 맞죠?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볼까요? 얘가 어떤 경우였어요? 실질인 경우, 실질 형태소인 경우 밭과 이랑 둘 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어근 플러스 어근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요, 얘가 되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이거 한번 넣어봐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거, 이 새끼 있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가야겠네요? 맞죠? 그리고 또 거슬리는 거 있네요? 뭐야? 이 새끼 있네? 얘도 얘랑 연결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족 같은 이유, 거지 같은 이유가 뭐냐? 하나의 현상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딴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서는 지금 뭐가 들어와서 첨가가 들어왔고, 여기서 또 귀찮게 실이 또야 음극교 한번 또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비음화가 또 들어갔어요. 그쵸? 이 비음화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얘는 몇 번 일어나는 거야? 의문의 변동이 총 3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교체가 2번 일어났고, 첨가가 1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의문을 가지셨던 요 집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건 좀 쉽게 가겠죠? 자, 집일 얘도 어떻게 해봐봐. 집과 일로 나누시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건 다 만족하시죠? 그래서 일단 얘는 뭐 기본적으로 뭘 갖고 와야 돼? 집, 일 한번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비읍이랑 니은 만나잖아. 그럼 한 번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교체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거슬리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 그대로 넘어가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서 아예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남았냐? 나머지 탈락, 축약, 첨가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사이소리 현상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입학하시기 전, 아직 안 들어가셨잖아, 그죠? 입학하시기 전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져갔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당연히 100% 온전히 기억은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저도 천재가 아닌걸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번에 한 번 더 공부하실 때, 나 이거 봤었지. 여기서 표는 참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은 해주셨지. 요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그것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수업이 끝나고, 네, 한 주 쉬시고, 뭐 이런저런 스케줄도 잘 맞춰보시고, 잘 생각해보시고,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또 저렇게 제가 또 광대짓 몇 번 할 거니까. 1수업 1광대짓 정도는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25분이니까 45분에 뵙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딱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확 올라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왜 너야? 당신, 그래요? 그걸 자기가 그렇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원래. 아무튼, 요래요. 국어는 다른 과목보다 더 심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누군가는 한 달 공부했는데 국어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한 달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여기까지 왔다가
한 달이 지난 게 딱 요 구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특히 그게 많이 올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뭐 수학이든 뭐 영어든 뭐 아니면 다른 기타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 사실 어쨌든 하는 만큼 오르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차차 알아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국어는 특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죠. 일종의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구간을 뛰어넘는 걸 맛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거는 저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저는 고3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클리닉 했던 것들 제가 다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그게 보이는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반절 이상 되거든요. 왜 안 믿지? 한 반절 이상 돼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이제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사실 공부적인 부분밖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게 없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더 크시면 이런 구간이 한 여기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제 얘기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은 깨닫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졸라 많이 하죠, 그렇죠? 저 약간 효율충이라 가성비 구간을 딱 느껴질 거야. 좀만 했는데 뭔가 돼. 그래가지고 나 이것만 유지하면 돼. 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내려가요.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든요. 이거 누리겠다고 그렇게 유지 정도만 하잖아요. 다시 떨어져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노력이 만약에 내가 100만큼 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결과는 언제나 7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노력을 100을 해도 결과는 70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교 가서 내신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이제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뭐 그렇다 쳐도 다른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다 내 약간 경쟁자로 생각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렇게 경쟁하는 거 맞고. 근데 그걸요. 다른 사람이랑 나랑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랑 해야 돼요. 나랑. 누구의 나? 과거의 나. 그냥 과거에 나랑 싸워야 돼. 여러분들 단적으로 롤 티어 올리기 졸라 힘들잖아요. 아무나 민준이 너 뭐야? 너 뭐 어디야? 그래도 못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실버에서 골드로 올라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면 이 5대5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캐리해야 돼. 그럼 이건 누구의 발전이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환경이 필요한 거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랑 싸워야 돼. 과거에 나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과거에 내가 이만큼 해왔어. 그럼 지금의 나는 이 과거의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과제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내가 평가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내가 봐도 졸라 좀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느껴졌을 때 다시 하시면 돼요. 좆됐다 하고 이거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그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과거에다. 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수업들도 다 과거의 수업이 있었겠죠. 그렇죠? 물론 같지만은 않겠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었겠죠. 전 이런 수업을 몇 번 냈을 것 같아요. 저 올해
12년 차입니다. 네. 그 얼굴 액면가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아니, 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 뭐 당연히 안 믿으시겠지만, 당연히 믿으시겠지만, 네, 20대는 아니에요. 반응 봐라. 당연히 그치 아니겠지. 이 와꾸가 어딜 봐서 그래. 그쵸? 무참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나 좀 잠깐 서울하려고 그래 이거. 이건 아무튼 일주일에 뭐 수업만 한 5개 한다고 치고 52주면은 1년이 52주예요. 52주면 일단 최소 200, 한 150개 정도 했겠죠. 단순 계산 때리면. 그러면 12번이면 최소 한 1000번은 넘게 했겠죠. 그죠? 그럼 저도 이제 그때 과거에 나와 졸라 비교하면서 뭔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민망한 걸 무릅쓰고 이지랄도 떨고 저지랄도 떨고 가끔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저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랑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본인과의 약속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니까 또 이런 말을 또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지만, 이제 또 누군가는 또 같이 또 볼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왕 뭐 저를 알게 됐으니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137페이지에 있는 이 작품 한번 보고 갈 건데. 자, 일단은 제목이 뭐 만세전이라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가 혹시 이거 설명드렸었나요? 이전에?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나누는 척도 얘기한 적 있었나요? 한 적 없어요? 나 기억난다. 있어요? 집단지성을 믿어보는데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차이, 어떤 기점으로 현대 소설로 넘어간다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 얘기했었어요 내가?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치, 얘기했었죠. 그쵸? 그 인물 유형도 얘기했었죠.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어쨌든 얘는 이 만세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다룰 만한 것들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독립을 주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자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뭐 이거잖아. 우리 뭐 민족 수탈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죠? 혹은 뭐 우리 뭐 비극적인 것들, 비극적인 운명인 것들, 비극적인 상황인 것들, 암울한 상황, 뭐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세전의 주인공이 어떤 친구냐?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 뭐죠? 지식인이 뭐죠? 네? 공부하는 느낌? 자, 맞아요. 그 시대에 뭐 지식이 좀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긴 합니다만, 자,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한마디로,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의 지식, 여기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냐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잘 몰라.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다는 건 뭐야? 지금 아까 일제강점기 현실이 어떻다고 했죠? 암울한 현실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그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는 대로 얘기를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당시의 민족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를 그걸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친구가요, 사실 아내가 위독해서 여태까지 어디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뭐 약구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럼 얘는 여태까지 일본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 지독한 현실을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올까요? 현타가 오는 거야. 여기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그랬어요. 갑자기 뭐야, 나는 일단 어디에 앉아있냐면 기차에 지금 앉아있는데 저 구석탱이에서 일본인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감시하는 느낌이 든대.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그쵸? 순사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와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지금 보면요, 방금 어떤 일본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는데, 자, 얘는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 모자를 눌러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잖아. 뭐 쓰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근태 안경을 끄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주로 요런 부분이 있었죠. 외양 묘사라는 부분이 들어갔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혹시라도 잘못 말해가지고 얘가 감시라도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사하는 사람이 좀 다르겠죠? 여기서 내지라는 말이 뭘까요? 내지. 내지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 공동묘지라는 게 나왔어요. 요건 좀 알아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공동묘지야 요즘에야 좀 그래도 익숙하시긴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보다 한 50년 이전이라고 생각해보자. 막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화장했을까? 그치, 산소가 이제 많이 나왔겠죠. 그쵸? 원래는 뭐야? 각각 산소라는 걸 지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개인 묘지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치관일 거고요. 공동묘지는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야?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실속 있잖아요. 최소한의 공간에 많은 죽은 바로 이름 이상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우리가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뭘?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왜? 산소를 차리면서 막 예의 차리고 막 예의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갑자기 한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 넣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야 좀 다르겠지만은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이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묶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 안 그래도 땅이 지금 모자른데 죽은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어 허허 하면서도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뭐 만약에 이걸 만약에 도입했다고 해도 남는 땅은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 지금 요때 암울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본한테 들어가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겠네? 맞죠? 맞죠? 어떻게 불을 그냥 태워버립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전통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로 상관이 뭐겠어. 예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자, 여기가 어디지? 이집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몰라도 자, 뒤에 거가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요건 꼭 그렇게 끝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와서는 미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은 지금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를 입히고, 능라주의가 뭐냐면 좀 좋은 옷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가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관에 있는 그 미라를 열어보면은 그 미라 옷도 막 잘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장품이라고 해서 같이 넣어놓는 막 보석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 이제 돈 좀, 뭐 아무튼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문화재 강탈입니다. 그죠? 아무튼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자, 얘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인 거지. 공동묘지랑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산소랑 요거 봐도 완전 극단적인 부분인 거잖아. 한 사람 때문에 건물 하나 지은 거잖아. 무덤이랍시고, 그쵸?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얘 입장에선, 지식인 입장에서는. 그럼 지식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동상을 세우면 뭘 하고 송벽비를 세우면은 무엇을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다. 네? 그런 것에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그쵸?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이때 당시 이집트라는 그 지식을 알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죠? 자,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의 예로서 받아들여야 할 거야. 더 말할 건 없지만은 예로 하라는 것은 자, 거기 있죠.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사실 요거랑 좀 연계될 만한 고전소설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는 내신 범위에 들어갔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은 얘가 사재기를 맡게 하잖아. 주로 뭐 해요? 첫 번째는 그죠, 과일 사재기 하죠. 그쵸? 과일 사재기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죠, 말총을 사재기 하죠.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요 얘기보다 이 과일 같은 거 산 이유가 왜 그러는 거야? 제사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사재기 해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뭐야? 과일 없으면 제사 못한다. 이게 진짜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 마음만 있어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 제사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그 사람을 기리는 거잖아. 그치? 막말로 북어만 넣어도 되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보다 위 조상님이 햄버거 좋아했으면 버거킹 넣어도 되는 거. 맞잖아. 그때 사람을 기린다는 마음을 생각을 하면은 뭐죠? 근데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과일이라는 이 말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허례허식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허생도. 허례허식이라는 게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비효율적인 것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산소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허례허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거? 가성비 안 나오잖아. 저 건물에 사람 한 명만 묻으려고 쓰잖아. 물론 다른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 걔 묻으면서 다른 애들이 생매장 하잖아. 당시 충신이라든지 시녀들이라든지 같이 생매장해요. 같이 죽잖아요. 가성비 걔 안 나오잖아.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라는 게 지금 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은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거기도 있네요.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선조의 산소 칠해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라는 것, 이게 자체가 허례허식에 가까운 거겠죠. 우스운수작인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염통 밑에 쉬수는 줄을 모른다고 깝살릴 거 다 깝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물질 것부터 염려를 하고 앉아있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는 이런 걸로 왈가왈부를 지금 할 그게 있냐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넘어가시고요.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자, 아까까진 기차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 부분이죠. 그쵸? 자, 그동안에 눈이 서너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하나 뼈에 절인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렸다. 맨 끝에 달린 찻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바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 잠깐만, 헌병이란 날이 나왔네. 이거 어디 누구겠어요? 헌병이 뭔지 아세요, 근데? 네, 군대 경찰을 헌병이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자, 마주서서 웃으며 이야기라는 것이 환히 보였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은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오. 이것이 분명하다.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무어라고 속살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거기 좀 어설프게 웃는 낯빛과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두 청년이 헌병한테 살짝 어떤 상황인 거야? 호의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뭐가 약간 헌병이, 그러니까 얘는 일본인일 거 아니야. 와가지고 헤이, 어이, 조센징! 이러면 이제 딱, 그러면 얘 일본말 쓰노마카이! 그래서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이 이러면서 이제 막 살짝 웃는데 이제 이게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인 거야. 그쵸?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적어도 스파이는 아니군 하고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만든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라는 속으로 한가운데 난로 합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면 어서 착관으로 들여보내는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흘끗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대사람이나 오르떨며 나무 의자에 걸터왔고, 자, 일단 굵직굵직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공동묘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야? 결박된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 범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나는 그 다음에 그 옆에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 중에서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떼덩이가 된 치마 저고리에 매무시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펀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약간 외양묘사가 좀 어때요? 좀 꾀죄죄한 거야 지금. 그쵸? 체포당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못 감고 그 얼굴도 못 닦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쵸? 자,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한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는 야 이거 좀 선 너무 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여기 중에 누구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 안학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안학내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자, 지금 체포당한 상황이잖아. 근데 이렇게 체포당했는데 뒤에 누가 있어? 애가 있는데도 지금 애 있는 그대로 체포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떤 거야?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들을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약간 너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계속 비춰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여 멀거니 얼이 빠져 있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쳤다. 자, 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하필 A라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째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얘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정거장 문 밖으로 나가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지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어 시가가 변하였다. 자, 지금 잠깐 볼게요. 자, 이거 다음 장면에서는
뭐가 있었냐? 지금 대전에 잠깐 들렸는데 그 있었잖아. 늘 먹던 집이 사라졌어. 예를 들어 마라탕을 졸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먹어. 맨날 가면은 이제 비엔나 소세지 서비스로 주고 이제 콘 소세지도 서비스로 주고 뉴진먼도 서비스로 줬던 데인데 갑자기 없어졌어. 너무 기분 나쁘지 마시고요. 왜 그래 왜 그래. 마라탕이 진심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왜 없어진 걸까? 자, 쭉 볼게요.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자, 거기 밑줄.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산정이다. 그러니까 늘 먹던 집은 그래도 조선 때 운영했던 그런 집인데 이게 주인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민족의 수탈이 그냥 단순히 이 민족들을 막 못 살게 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건물이나 장사할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일본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동하면 일본인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구루마는 뭐냐면은 수레 같은 거예요. 수레 같은 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혹시 핸드카트라고 아세요? 알려나? 모르려나? 이거랑 비스무리한 건데 여기에 공간은 없고 그냥 초록색 판때기로만 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구루마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일을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호텔 일도 하고 노가다도 했었고 되게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거기서 자주 쓰이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주 쓰이는 거. 거기서 행사 5,000명이 와. 5,000명이 와가지고 그거 다 뷔페 같은 거 다 먹은 다음에 남은 접시 존나 이만큼 쌓아놔가지고 이거 끌고 가다가 깨지면 이제 좆되는 거고. 아무런 깨트린 적은 없습니다. 깨트리는 순간 이제 바로 뭐가 날라가? 나는 그냥 하루 알바하러 온 건데 어떻게 된다? 한 달 월급 날라간다. 아무튼 그런 일은 없는데 아무튼 그거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처량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쵸? 자, 14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주던 그때의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립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본으로 공부를 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였죠. 그쵸? 자, 다시 들어오며 보니 착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안이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어분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쌀맞다. 밉쌀맞다가 뭘까요? 그냥 맥락상으로 보면 비스무리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밉다 그런 거죠, 그렇죠? 밉다, 미운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왜 처량한 생각이 나는 걸까? 근데 진짜 까닭이 없어서예요? 뭐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왜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걸까? 뭐요? 일제강점기니까 당연히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돼서 그래.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죠. 까닭 없는 게 아니죠. 가슴에 북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의 얼굴까지 시든 배추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다. 해?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은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도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있잖아. 일본 특유의 그 말투 있잖아요. 그죠? 해? 이런 거 있잖아. 뭔 느낌인지 알죠? 저는 많이 봤어요. 아무튼 그래요. 저 일본 좋아합니다. 애니 많이 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요. 자,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
자,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하면서 착간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현실을요, 왜 무덤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되게 정확해요. 맞아요. 당시에 우리 민족의 삶이 뭐 같지 않다는 거야. 사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와 다른 게 없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 뭐가 자꾸 드러났어요? 공간의 이동이 계속 드러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외양 묘사가 되게 무수히 지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생각이긴 하지만 감정에 직접 표출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걸 보실 때 문학 같은 걸 보실 때 방금 A같이 좀 특정한 무언 구간이 있었다. 그럼 이럴 때는 이런 특징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계속 쭉 되게 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것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결국 강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 보인다.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포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우중충하다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고요한 압력으로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140페이지. 마침 A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하나씩 좀 봅시다. 자, 적절한 건데요. 자, 1번. 동일한 공간에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있나요? 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일단 보이죠? 어디 있었어, 우리 거기? 잠깐. 자, 우리 A 뭐 얘기야?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거리가 바뀌었잖아. 그치? 옛날 거에 비해 바뀌었잖아. 그쵸? 그럼 얘는 일단 맞는 것 같아. 현재를 대비시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막집도 막 그리워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 인물의 내면이 없었죠. 자기 얘기밖에 없었죠. 그죠? 3번. 상반대 입장을 드러낸 인물 간에 대한 없었죠. 오로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4번.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자, 공간의 이동은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생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5번.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 사건 해결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죠? 얘는 답이 1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그쵸? 능라주의였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혹시 무덤이었나요? 아, 여기 옆편내 있었네요. 옆편내인데 아까 걔였잖아. 그 체포된 애. 그쵸? 그럼 얘는 뭘 뜻하고 얘는 뭘 뜻하는 걸까? 아까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었어요. 능라주의가 그 약간 비단옷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허례허식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비참한 혹은 비극적인 민족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답은 바로 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일단 1번. 기억은 저승의 삶을 뭔 소리야? 벌써 죽을 준비를 해. 그럼 여기는 일단 넘기시고요. 2번. 기억은 우리 민족의 관습 속에 있는 허례의 의식을 비판하려고 사용한 말. 이건 맞는 것 같아. 그죠? 자, 옆에 것도 한번 쭉 볼게요. 자, 니은은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려고 사용한 소재. 아까 상징되는, 상징한다로 얘기도 했었으니까, 이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시면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만세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 보기 좀 잘 보라 했었습니다. 자, 만세전의 주인공 나는 일제의 감시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 두 가지였어요. 열등감 있는 지식인 미주셔시고요. 그 다음에 제래의 구태의연한 관습에 젖어 있는 동족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 근대적 지식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럼 지식인이 뭐가 두 가지였네요. 식민지 지식인, 그 다음에 근대적 지식인. 여기선 뭘 느껴요? 열등감을 느끼고요. 여기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대요. 자, 열등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는 이 사람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거였어요. 그렇죠? 일종의 뭐야? 열폭하거나 긁히거나 비틱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쭉 얘기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요 두 개만 갖고 가자는 얘기였어요. 일단 자, 이는 동족을 향한 연민의 시선과 비판의 시선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에서 확인된다. 좀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네.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연민이랑. 자, 어디가 비판이야? 여기가 비판이겠죠? 그죠? 여기가 비판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민이겠죠? 그렇죠? 요렇게도 바꿔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 나는 끝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 자, 거기 있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의 모습에 머물게 된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내신 범위 중에 껍빗단이라는 작품을 하셨다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신 분 있어요? 껍빗단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은 맞출 수 있을 텐데. 물론 얘가 이 정도의 인물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알고 가시라고요. 그 있잖아. 그거 좀 다른 인물로 뭐라고 하죠? 간제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하죠. 소시민적 인물. 그죠? 우리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좀 갖고 가세요. 뭐냐면은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당장 영향이 안 가니까 안 하는 거잖아. 못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것도 얘 소시민적 인물이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면모는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나가 자신의 말에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염려하는 것은 일제히에 감시당하는 현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 맞니? 이거 연결 가능하죠? 그죠? 2번, 제래의 묘지 문화를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라고 비꼬는 것은, 자, 우리 민족의 낡은 인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근대적 지식인의 모습. 연결됩니까? 3번, 천년들의 낯빛과 입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생존을 위해 일제와 타협하러 살아가는 일부 동족의 모습과
비교되는 지식에 잠깐 뭐가 좀 벌써부터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타협하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공포에 떨면서 얘기하는데 타협을 어떻게 해? 타협을 할 거면 아까 같은 그 말이 나야지. 해? 이거 나와야 되죠. 이게 그거 아니었잖아. 약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막 공포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다른 성격인 거죠.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두 청년의 모습을 보며 떠올린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은 우리 민족의 불쌍한 처지로 인해 내가 느끼는 서러움을 보여주고 있다도 맞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5번 우리 민족을 향해 모두 되져버려라 하고 내뱉는 나의 혼잣말은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적어줍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은 무슨 태도라고도 하죠? 무슨 태도라고 할까? 저 모두 되져버려라는 게 사실 누구도 포함인 거야. 나도 포함인 거잖아. 체념? 체념보다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고 막 까고 있어. 그럼 무슨 태도라고 보는 게 좋을까? 뭐라고 하죠? 그건 반성이고 그냥 말 그대로. 자주적 태도라고 합니다. 네, 적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조금 쉬운 지문 해봅시다. 242페이지 볼게요. 요건 그래도 꽤나 쉬운 편이라서 네, 아마 금방 하고 네, 벌써 힘드세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9세기에는 뛰어난 판소리 창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판소리 비평가들이 대명창으로 인정한 창자들을 일러 팔명창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창자가 누구냐면 뭐 하는 사람이야? 곱창이야?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 그죠? 그냥 알고는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일생 동안 소리를 연마하며 자신의 개성에 맞게 더듬이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대목을 만들어서 자, 누구 중에? 자, 명창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대목을 만든 부분이 아까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시그니처로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 마이웨이 같은 걸 부른다든가는 아무도 없나요? 이건 좀 너무 심했나요? 그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뭐요? 뭐 하신다고요? 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좀 이게 톤이 좀 높으신 분이 좀 있어요? 대부분 지금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 네, 제가 조금 높은 편이라. 물론 저도 가끔 노래방을 가면 부르긴 합니다. 자주는 못 불러요. 저도 힘들어요. 가끔 정말 목소리가 좋은 상태고 이제 살짝 알코올이 들어간다면 그거까지는 가끔 가긴 하는데 가끔 심지어 이제 여자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되더라고.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 중에서 더운 음악. 아무튼 그렇다. 자, 아무튼간에 19세기에 활동한 팔명창 중에서도 모흥갑은 춘향가의 이별가 중 날 데려가요 하는 대목에서 어우 야 여기 높은 소리를 계속 질러대는 것으로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이루는 게 더듬이겠네요, 그죠? 그가 평양 연광정에서 소리하면은 멀리 십리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모흥갑이 대동강변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장면은 평양감사가 부인하는 모습을 그린 10폭짜리 병풍에 남아있는데 이 그림 속에서는 19세기 전반기 당시 판소리의 공연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앞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소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판소리 명창이지만, 자, 그 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 우리가 맥락 보고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서 명창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은 고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거 판소리 관련해서 고수가 누군지 아시죠? 그 북 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건 뭐예요? 뭐 한 명의 고수 두 명의 명창이야? 라기보다 우리가 맥락상 뭔 거 같아?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대충. 근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만큼 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창자는 고수가 얼마나 장단을 잘 쳐주는가에 따라 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노래방 이렇게 같이 몇 명에서 가시면 코너든 어디든 가시면 하시면서 그 뭐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탬버린 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여기 딱딱딱 잘 박자에 막 타닥타닥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쳐줘? 막 지 꼴리는 대로 이렇게 막 치면은 노래하는데 개 짜증나죠? 내가 발라드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탬버린 일하고 있으면은 화나죠? 그쵸? 안 불러지죠? 그냥 빡쳐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그냥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제 얘기했어요. 아무튼 자, 위 그림 속에서도 명창 모흥갑의 소리에 맞추어 북반주를 하던 고수는 절정에 이른 모흥갑의 소리에 맞추어 북채를 든 팔을 높이 치켜들어 북통 꼭대기 즉 대점을 세게 내려치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의 중앙에 보시면은 북 들고 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세로로 세워들고 뭐 하고 있어? 그 가운데 부분 딱 때리려고 하잖아. 그치? 북쪽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을 딱 때리려고 하잖아. 뭔지 알겠죠? 자, 판소리에는 진양조장단, 중무리장단, 중중무리장단, 자진무리장단, 휘무리장단 일단 여기까지만 좀 끊어봐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를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주자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실제 교과서에서 보통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뭐 춘향전이든 아니면 뭐 흥부전이든 혹은 뭐 별주부전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판소리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소설이나 판소리 같은 경우는 장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단이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느린 순서대로 점점점 빠르게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양조 장단이 제일 느려요. 여러분들 이거 내신할 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중무리 장단, 그 다음에 중중무리 장단 순으로 빨라지는 건데 휘무리 장단이 가장 빠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설명이 될 거지만 보통 장단이 느린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주로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특히 뭐 슬픔, 뭐 아니면 뭐 사랑, 뭐 등등등, 뭐 그리움, 뭐 요럴 때 쓰이는 게 느린 장단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빠른 장단을 쓰는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보통 열거 혹은 빠르니까 급박한 상황 요럴 때 많이 이용됩니다. 빠른 장단은. 여러분들 요런 부분을 조금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내용 대충은 아시죠? 그쵸?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뭐냐 그 변사또가 춘향이 보고 아 마 우리 막 수청 안 되냐 막 이러잖아. 춘향이 뭐해 나 목욕이 있는디 조카 이러면서 이제 안 했다가 감옥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죠? 감옥에 딱 갇혀버리잖아. 그럼 그때 어때? 슬픈 감정이 생기겠죠? 그때 이제 진양조 장단 같은 걸 쓰겠지. 아 우리 목룡이는 어디 가고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 매 이런 생각하면서 하겠죠. 근데 이제 목룡이 형이 뭐가 돼요? 그 암행어사 되잖아. 그죠? 암행어사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변사또 어떤 친구예요? 졸라 탐관오리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막 뭐야 잔치 벌이고 막 고기 파티하고 막 뭐 그런 것들 술 파티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미리 이몽룡이 한번 거짓골로 위장을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갔었는데 그렇게 고기 반찬이 많은데도 꼴랑 나물에 막걸리만 주고 말았어요. 그거 받을 뭐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이 새끼 거지 새끼라고 지금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얘가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변사또 한창 잔치하다가 좆됐죠. 그래가지고 뭐해? 막 딱딱딱 치우고 막 그런 장면이 막 있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른 장단을 하겠죠. 얼마나 급박하면 이런 표현도 있잖아.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 바람 들어오니까 문 닫으라는 게 아니라 문 들어온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요런 특징들이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장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안일이라고 해서 보통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요거를 써먹을 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나온 정보인 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특이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2박과 3박을 섞은 엄머리 장단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살짝 박자가 이상하다는 게 좀 특이한 놈이 온다는 걸로 연결시 가능하겠죠, 그쵸? 훌륭한 고수는 북반주만으로도 절름거리는 듯한 특이한 느낌을 표현하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도 한다. 자, 근데 위 그림 속에서 주목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은 고수 바로 뒤편에 따로 자리를 잡고 있어 취임새를 하고 팔을 지켜든 청중이다. 자, 지금 그 보이시죠? 혼자 막 이러고 얼굴 깔고 있는 거. 그죠? 자, 그럼 얘도요. 자, 명창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수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두 중요하다면은 그걸 듣고 있는 청중도 중요해요. 자, 이 인물은 몰입하고 있다가 소리의 절정 부분에서 고수가 대점을 치는 순간에 맞춰 팔을 들어 취임새를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리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소리 속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을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하필 밑줄 쳐져 있습니다. 이건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잠깐 넘겨주세요. 자, 246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운 듯한 부분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자, 귀명창은 기와 명창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합성어인데 명창과 관련된 신체 부분은 입이나 목인데 이 말에서는 명창과 관련이 없는 신체 부위인 귀를 결합하여 훌륭한 감상자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명창인데 귀를 잘 듣는데, 그러니까 잘 듣는 청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적극적인 청중.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얘 구조가 어때요? 자, 얘 둘이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합성어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융합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와 명창을 따로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한쪽에 더 치우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것들이 있겠죠. 피땀. 왜? 피땀 눈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피땀 눈물도 마찬가지. 뭐야 이것도.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피와 땀, 눈물 이것만 가지고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합쳐졌을 때 새로운 의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요거랑 관련된 게 지금 뭐 있냐? 가장 유사한 거. 네? 2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욕이라고 하는데 욕이 뭔지 아세요? 욕이? 뭔 줄 알고. 욕이가 뭐예요? 응? 아무도 모르세요? 눈요기가 정답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셨구나. 자, 요기가 일단은 그냥 사전적인 뜻은 끼니를 때우는 걸 요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끼니를 때우는 것을 뭘로 했다는 거? 눈으로 했대. 그럼 이건 다른 의미로 뭘로 해석이 되는 걸까? 그런 건 아니고요. 눈요기라는 얘기는 구경할 만한 것. 그러니까 구경 잘했다. 눈요기 잘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요기를 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 안으로 보면 그게 눈요기겠죠. 보기만 해도 배부르잖아. 인정? 존나 불공평하네. 여러분들이 윈터를 보면 눈요기를 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됐죠? 자, 다시 넘길게요. 아까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창자들은 귀명창이 소리를 감상하고 있을 때는 한껏 더 실력을 발휘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나 혹시 랩 좀 한다 있어요? 안 시킬 거야? 그냥 랩 좋아. 그래요? 딱 래퍼 스타일이네요. 후드 딱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랩하면은 내가 모든 파트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플로우 넣어주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있으면은 갑자기 뭔가 좀 재밌잖아요. 뭐 좀 잘 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중은. 네. 여기서의 청중은. 그래서 얘가 추임새는 창자가 아닌 고수나 청중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다른 애들 중에 하나가 판의 중간에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의 감탄사로 흥을 돋워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추임새는 보통 판소리 창자가 소리를 잠시 멈추는 휴지 부분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얘가 노래 부를 때는 방해하진 않아. 근데 딱 잠깐 쉬고 있는 그 짧은 타이밍에 딱딱딱 해주는 거지. 그치? 그죠? 극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에 들어가기도 한다. 추임새는 창자가 힘이 빠졌을 때는 힘을 복돋아주고 창자의 소리에 따라 소리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소리에서는 청중이 창자와 고수와 함께 뭐라고 됐어요? 소리판의 주체가 된다 했어요. 자, 얘네 셋 다 뭐라고? 얘든 그 다음에 이 친구든 다 뭐라고? 주체가 된대요. 그죠? 문제 자체는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기억 부분이 있었죠. 모흥갑이 대동강변에서 판소리를 공연하는 장면, 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자, 245페이지에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요거 딱 해볼게요. 자, 소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다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아니고요. 자, 2번 판소리의 청중은 주로 양반층에 억압되어 있던 하층민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쵸? 3번 판소리에 방금 제가 언급드린 부분이었어요. 청중도
창자, 고수와 함께 소리판의 주체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분이 딱 맞는 말인데, 자,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짚어주지 않고 그냥 읽으셨다면 청중이 왜 주체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갖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잠깐만요. 자, 그 과제 다 드셨나요? 혹시? 네. 그럼 이제 내가 뭘 줄 차례인데? 아, 맞아. 이걸 줄 차례죠. 민트 어떻게 수요일 날 갖고 오세요? 응. 다 하신 거죠?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만져주시고. 다 받으셨을까요?